자, 최상병 특검 청문회가 열렸죠. 근데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물론 임성근 사단장이 소장이잖아요, 소장. 소장이 군대는 굉장히 높은 직위고 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왜 도대체? 청문회 할 때 증인 선서 얘기하잖아요. 선서라는데 아까 말했던 세 분이 선서를 안 합니다. 임종석 국방장관, 그리고 임성근 1위 사단장, 신범철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위원장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이걸로 인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던가 아니면 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를 보호할 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범죄 사실이 뭐 지금 입증이 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지금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거부를 했는데 그 예외 상황이잖아요. 예외 상황. 예외 상황에 포함이 안 되면 형사 사건으로 고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청문회가 막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계속 연속으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조금씩 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문자를 누구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거 뒤에서 기사가 또 찍어요. 그래가지고 기사로 또 내고 해가지고 뭐 문자 보내다 걸리고. 근데 이 문자가 또 신기했던 게 현직 검사가 자기 친척이래요. 그래서 조언을 뭐 구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알 수가 없죠. 친척이 진짜 친척인지 아닌지.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데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에 하나 나와요. 장경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변호사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가 바로 공익제보자예요. 이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게 연관된 것 같다 해서 한겨레 신문에 공익제보를 했었는데, 이 5명 중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분이 누구냐? 블랙 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입니다. 자, 옆에 사진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모 씨라는 이종우 씨고 옆에 계신 분이 송호종 씨입니다. 이 뒤에는 해병대 1사단이에요. 임성근 1사단장이 자기네 부대를 보고도 자기네 부대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면 자기 부대를 헷갈리지는, 부대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라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라도 못 봤어요 막 이렇게 변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김계환 사령관도 이게 지금 보면 사진 보면 엄청 신나게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김계환 사령관도 자기는 이 두 명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일반인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사진 찍은 거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단톡방에 어떤 얘기가 오갔냐? 이게 3월이었어요. 23년 3월이었는데 이때 만나가지고 5월에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서로 우리가 단톡방 만들어서 이 군인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1사단에서 1박 2일 골프 모임을 추진했는데 결국에 인원이 차지 않아가지고 무산되었다고요. 그래서 무산됐는데, 자, 단톡방 내용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며칠에서 며칠까지가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보면은 세부 일정까지 나와요. 그래서 2, 3일 1사단 방문해가지고 스포츠하고 간부들이랑 회식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가 체크할 게 3부 내용 체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3부가 도대체 뭐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의문점이 뭐였냐? 이 이종호 씨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3부가 뭐냐면, 골프가 오전에 1부, 그다음에 오후에 2부, 야간에 3부 아니냐. 그래서 3부 골프 체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 라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3부가 없었던 거예요. 야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군인의 그런 걸 지켜야 되니까, 휴식시간이나 이런 걸 보장해줘야 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하게 되니까 3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3부가 뭐냐?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14일이에요. 5월 14일 체크하시고요. 자, 5월 중순, 5월 14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보시면 5월 13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다음 주에 방한한다라는 기사가 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우리나라도 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도 가서 우리나라 도와달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부인이나 되는 분이 아무 약속 없이 그냥 갑자기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것 때문에 오냐,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지원하냐, 병사를 파견하냐, 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기를 보내냐, 아니면 식량을 보내냐, 예전에 저희 20살 때 이라크에 파견했을 때 공병하고 간호 쪽, 의료 쪽 군대를 보낸 적도 있죠. 그런 걸 상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3부 동안 자세히 보면 여기가 1,000원이에요, 1,000원. 언제? 5월 15일. 17일부터 이제 오르막이 시작돼서 쭉 올라서 7월 17일입니다. 17일 날 2달 만에 5.5배가 올라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자, 분명히 여기서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게 14일입니다. 15일부터 주식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2달간에 5배
5.5배가 총 오르게 됩니다. 삼부란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2023년이잖아요. 22년까지 3년간의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 630억.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어떤 사람이 미래를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삼부토건이 미래를 보고 주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5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데 회방하시다가 우크라이나에 저역을 합니다. 며칠이죠? 5월 17일.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막혀요. 자기 대통령 된 거 빼고 거의 마이너스 손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자영업자들 막 폐업하고 난리인데 주식이 떨어졌던 날, 떨어지기 시작한 날이 7월 17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재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통방통한 이종호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5배가 넘게 오르는 주식을 한 방에 맞출 수가 있지?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박준택 광주 국회의원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어요. 아까 전에 이종석 국방장관이랑 임성근 그리고 이 김태효 이 세 분이 아주 공교롭게도 그 MB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이 세 분이 아주 공교로운 일이죠. 그리고 이 이종호 씨라는 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영부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관계자면 기사를 제가 몇 개 또 찾아보니까 우리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름도 몰랐다. 서로 모이는 사이고 한 번 통화한 적 없다 했는데 서로의 핸드폰에 40억 통화 이상 통화한 흔적이 남아있죠.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관계인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장군을 왜 이렇게 구하려고 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변호사 A씨가 공익집 제보자인데 이 A씨가 이 이종호 씨랑 통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통화 내용을 이제 들려드릴 텐데 자, 이 B씨가 아까 말했던 송모 씨입니다. 그래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같이 골프 치고 이렇게 하자 했던 내용인데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럼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좀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하네. 너는 이 성근이를 임사단장을 안 만났구나.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놈이 맞고 저쪽 놈 말 들으면 저쪽 놈이 맞고. 그거는 간단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야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 거야. 녹취 다 같이 보셨죠? 근데 보면은 성근이 너 안 만나봤지? 엄청 친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VIP 통해서 그거 막으려고 했는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통화하면서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이종호 씨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변명을 했냐? 허세였다. 나는 임 사단장 만난 적도 없고 군용 활동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모르는데 아까 전에 너도 성근이 안 만나봤어? 이렇게 했는데 나 안 만났다. 모른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허세였다. 내가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그 A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고 VIP라는 단어도 A 변호사 먼저 썼지 나는 VIP 먼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왔던 게 이 해병대 사상장구 만들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공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진짜 잘 모르지만 능수능란한 것 같아. 말하는데 능수능란한 것 같아. 팩트에다가 자기를 끼워넣어서 자기를 좀 높게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남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성장군 만들기라는 팩트를 가지고 자기가 이걸 통해서 VIP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하면서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이종호 씨의 변명입니다. 이제 허세였다. 근데 이제 진실을 알 수가 없죠.